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유은정 지음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입니다.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당신은 왜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면한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기대 심리의 덫.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일에 방해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인생을 건 선택 앞에 놓인 사람들.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 중 수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런 통계에 근거해 무분별한 성형을 걱정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성형수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성형에 찬성하는 편이다. 사회가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외모 컴플렉스를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로 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연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매력 자본이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쓰인다. 매력 자본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때로는 정신과에서 성형을 권하기도 한다. 성형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1시간 정도 헬스를 한다 치자. 대부분 운동 후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자존감은 이 같은 뿌듯함으로부터 자라난다. 정신과에서 성형을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예뻐진 자기 모습을 볼 때 쾌락 중추가 자극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성형의 또 다른 효과다. 기분이 좋아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신경물질들은 즐거움, 활력, 만족,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그 덕분에 성형을 하면 이전보다 좀 더 당당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우리는 모두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박노해 시인의 나무가 그랬다라는 시의 일부다. 유의 시구처럼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시간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이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다. 1분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혼자만의 시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정립되니까 말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쉽게 베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말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 빈둥거림의 달콤함을 허락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바쁘지 않은 삶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아라. 바빠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생각부터 바꿔보자. 바쁜 게 자랑인가? 가끔 바쁜 삶이 정상이지. 매일 바쁜 삶이 정상은 아니다. 우리 뇌와 신체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 매일 게으르면 문제지만 가끔이라면 심신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게으름도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다. 멍 때리기도 좋고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는 시간도 좋다. 게으를 권리, 아무것도 안 할 권리를 자신에게 선물로 주자. 바빠야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 대신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하자.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 나는 늘 점심을 혼자 먹는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일이다 보니 점심시간만큼은 혼자 보내야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24시간 중 유일하게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은 내게 정말 소중하다. 1시간의 독립인 셈이다. 독립이라고 해서 꼭 집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심리학 관점에서는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타인과 완전히 분리되면 독립이라고 본다.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좀 더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 주변에서 그 사람 참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분명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영화배우 강동원 씨도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외모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고유한 분위기가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에도 능숙하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은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법. 옷장에는 주인의 자존감이 걸려있다. 당신의 옷차림이 말하는 것. 1년 이상 우리 병원에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사계절의 옷차림을 보게 되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사람일수록 계절에 관계없이 옷이 다채롭게 바뀐다. 옷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담자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의 감정, 날씨를 알아보는데 옷차림을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상의가 바뀌지 않는 걸 보니 만사가 귀찮구나. 점점 컬러가 밝아지네. 나아지고 있구나. 세상에 그냥 옷을 사는 사람은 없다. 충동 구매를 할지라도 틀림없이 구매의 이유가 있다. 기분이 좋아서 화사한 원피스를 샀는데 다음 날은 살찐 체형을 탓하며 검은색 정장을 사는 식이다. 옷에는 하나같이 사연과 감정이 실려 있다. 10벌의 옷을 두고 점검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산 옷이 많다면 자존감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다. 반대라면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자. 체형을 감춘 옷이 많은가? 몸매를 드러내는 옷이 많은가? 밝은 옷이 많은가? 무채색 계열이 많은가? 기분이 좋을 때 구입한 옷과 흐릴 때 구입한 옷의 개수를 비교해보라. 그러면 평소 자신이 어떤 상태일 때 쇼핑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세상 모든 관계에는 법칙이 있다. 선택하기 그리고 선택받기. 20의 얼굴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50의 얼굴은 만난 사람들이 만든 공적이다.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이 한 말이다. 샤넬 관련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샤넬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리라. 특히 미시아는 샤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미시아와 샤넬은 파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일찌감치 샤넬의 잠재력을 알아챈 미시아는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떨치기 전부터 샤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했다. 피카소, 장콕토 등 문학의 인사들을 샤넬에게 소개한 사람도 미시아였다. 당신 곁에는 미시아 같은 친구가 있는가? 답을 찾으려면 다음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하리라. 당신은 미시아 같은 친구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에게도 미시아 같은 친구가 있을 것이다.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제라도 미시아 같은 친구가 되면 되니까.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한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나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상시 잘 베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대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가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골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유머나 배려, 경청처럼 정서적인 것이어도 좋고 쇼핑이나 뷰티 노하우여도 좋다. 만약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팁도 꽤 유용한 정보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씩 자기만의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다. 이러한 재능을 관계 맺기에 써먹는 것도 지혜라면 지혜다. 기브 앤 테이크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법이다. 샤넬이 미시아에게 받기만 했다면 둘의 관계는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 미시아는 샤넬이 무명일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 샤넬은 넘버 5라는 향수를 만들어 헌정할 만큼 미시아를 생각했다. 둘 다 진심으로 벗의 성장을 기원했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많으면 쉰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부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라. 수용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 인생의 속도가 늦춰진다. 이처럼 속도를 줄이는 일은 다른 구성원보다 20대들에게 더 크게 상처가 된다. 또래 친구들은 100km 속도로 인생의 진도를 빼는데 자기만 50km로 가게 되면 취업, 연애, 사회 경험 등 그 나이에 얻어야 할 가치들을 내면화하는데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내 취업, 내 연애 등 인생의 진도를 뺄 때마다 가족 문제라는 정류장을 들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많은 청춘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잠시 잠수를 타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자신을 추스를 시간을 가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는 물론 속도에 덜 민감해질 수 있다. 이는 가족의 무게를 외면하기보다 기꺼이 짊어지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혼자서 잘 살아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존감 내지 가치감이 하락한다. 가족을 외면하고 혼자서 웃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까? 나중에 가족의 상처를 외면했다는 자책감이 들 수 있는 만큼 아파도 수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과오를 당신의 상처로 만들지 마라. 나는 평생 일만 하느라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착해요. 사업이 망하고 재개하는데 5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 아들이 묵묵히 기다려줬거든요. 그때 나는 아들이 나를 가슴으로 봐준다고 느꼈어요. 연로한 할아버님이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말이다. 할아버지가 진료실을 떠난 후에도 가슴으로 봐준다는 말이 한참이나 내 마음을 맴돌았다. 자녀들은 보통 우리 부모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가 똥오줌을 가려는 것까지 기다려주지만 자녀는 부모의 어떠한 퇴행도 견디지 못한다. 당장 자신의 인생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듯 중년의 부모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의 성장통을 가슴으로 봐주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 이 같은 결론을 얻고 난 후 나는 부모의 사업 실패, 은퇴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모든 자녀는 부모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때가 온다. 시기만 다를 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부모가 널 돌봐주고 기다려줬듯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미숙한 상태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50, 60대라고 삶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야 할 단지 나이만 많은 어른 아이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부모의 과오를 자신의 상처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내 인생을 지키는 법. 로마의 휴일에 출연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밖에서 더 사랑받은 배우다. 하지만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 마음이면 마음,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그녀에게도 말 못할 가족사가 있었다. 아버지가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나치 당원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누가 될까 철저히 숨었다. 하지만 우연히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오드리 헵번은 곧장 아버지가 있는 아일랜드의 요양소로 날아갔다. 나치 당원이었건 전범이었건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이 전 세계를 돌며 구호활동에 전념한 이유 중에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죄를 갚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은 성숙한 방어 기제인 승화를 사용함으로써 나치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면 물론 자신의 인생도 지켰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 끝과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자신이 터널 안에 있다면 어둠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한순간도 어두움이 들이오지 않는 집은 없다. 어둠은 어차피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장담컨대 이때 이룬 성장이 평생 이룰 성장보다 클 것이다. 부모의 성장통을 가슴으로 바라보라.